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제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단어. 어머니. 그 단어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희미하게 흐려집니다. 디자인 숲 대표실 42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늘 저에게 성공의 증표였는데 지금은 그저 차갑기만 했어요.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네요. 박민준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고아원에서 나온 이후 줄곧 제 편에 서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짙어 보였어요. 민준 씨,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나영애 씨의 친딸이라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을까? 혹시 저를 그리워하고 계실까? 수없이 많은 밤을 울며 떠올렸던 질문들에 드디어 답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영애 씨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시점이 좀 이상합니다. 저희 회사 가치 평가가 급상승한 직후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한가요? 42년 만에 찾은 어머니인데 그분이 설사 제 재산을 알고 계시다 한들 어떻다는 건가요? 혈육의 정이 그런 것보다 소중하지 않을까요? 민준 씨,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찾으신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순수한 모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영애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은서야, 어미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다오. 가족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가족들.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는 뜻이었거든요. 오빠와 여동생까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7시 저는 나영애 씨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저택이었어요.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낡은 느낌이 드는 건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나영애 씨였습니다. 제 눈과 닮은 듯한 눈매, 제 코와 비슷한 콧날, 확실히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은서야. 나영애 씨가 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품에 안긴 순간 42년 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의 품에서 온전히 안전함을 느끼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 괜찮다. 어미가 있으니까. 나영애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동생. 40대 후반의 남성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강성준, 제 오빠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언니, 처음 뵙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도 나타났습니다. 강유진, 제 여동생이라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곳곳에 낡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벽지 모서리가 들뜨고 소파의 팔걸이 부분이 헤어져 있었거든요. 은서야, 앉아라.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나영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42년 전 어미가 너를 보육원에 맡긴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때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괴로우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 아성그룹이 있고 내가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으니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어. 아성그룹. 나영애 씨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내 능력으로 아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성준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왜인지 제게서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빠, 그런 이야기는. 아니야, 은서야.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내 디자인 숲의 성공, 노하우를 좀 나눠줘야지. 유진 씨도 거들었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비싼 명품 시계가, 목에는 화려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치품들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막 찾은 가족인데 의심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오빠, 유진아. 저는 정말 기뻐요. 혼자였던 제게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영애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가족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컸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민준 씨가 운전석에서 말했어요. 대표님,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민준 씨. 저도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42년 만에 찾은 가족, 그들이 진정 저를 딸로, 언니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나영애 씨의 따뜻한 포옹, 성준 씨의 어색한 미소, 유진 씨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설사 그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도 저는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와 달콤한 독과 삐걱거리는 균열. 은서야, 오늘부터 너도 아성그룹 이사로 일해야겠다. 아성그룹 이사회실에 앉아 있는데 나영애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전 가족을 만난 후 저는 거의 매일 이곳에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장부를 들여다볼수록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성그룹의 재정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어머니, 이 자료를 보시면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고 현금 흐름도 매우 불안정해요. 당장 3개월 후면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나영애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니? 내 디자인 숲의 자금력으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야.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저를 딸로 봐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저의 재산 때문일까요? 은서야, 우리가 한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성준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손목 시계가 번쩍 빛났습니다. 새로 산 것 같았어요. 맞아요, 언니. 어차피 언니 돈도 이제 우리 가족 돈이잖아요. 유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경영난이라면서 어떻게 계속 사치품을 사는 걸까요? 제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가족을 만난 기쁨보다는 뭔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거든요. 오빠 유진아, 아성그룹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업 영역의 재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경영진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해요. 그 순간 성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오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준아, 진정해. 나영애 씨가 말렸지만 성준 씨는 계속 화를 냈어요. 이 회사는 우리가 30년간 일궈온 거야. 내가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 자리가 아니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왜 이렇게 배제당하는 기분이 들까요? 오빠, 저는 그저 너는 돈만 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진 씨까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게 가족인가요? 정말 이런 게 제가 그토록 원했던 핏줄의 정인가요? 대표님,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민준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혹시 아성그룹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민준 씨, 제가 너무 이상한 걸까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민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아성그룹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뭐가요? 회계장부에 조작된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자산 매각 기록도 불분명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대표님께서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부정한 방법들을 써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망설였어요. 말씀해 주세요. 나영애 씨가 대표님을 찾은 시점이 너무 교묘합니다. 디자인 숲의 기업가치 평가가 급등한 바로 그 주에 첫 연락을 취했거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설마, 정말 설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민준 씨, 혹시 DNA 검사 결과도 그것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2년 동안 꿈꿔왔던 가족이 혹시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영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오늘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오후에 나영애 씨 집에 갔을 때 이미 성준 씨와 유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은서야, 앉아라. 나영애 씨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 너는 우리 가족이지만 아성그룹에 대해서는 너무 간섭하지 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회사 돌아가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냥 돈만 지원해주면 돼. 성준 씨가 건방진 어조로 말했어요. 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진 씨도 거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줄일 뿐이라는 것을, 핏줄이라는 명분으로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 오빠 유진아.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의 가족인가요? 뭔 소리야, 당연하지. 나영애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저를 딸로, 언니로 사랑해 주세요.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은서야, 너 혹시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나영애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저.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아성그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준 씨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었거든요. 사마 잔혹한 진실의 민낯. 대표님, 김혜원 씨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민준 씨의 전화를 받은 건 3일 후였어요. 김혜원, 나영애 씨의 전 비서였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왜요? 아성그룹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서만 얘기하겠다고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김혜원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강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김혜원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대표님은 사실 아성그룹의 진짜 상속자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가요? 뭐라고 하셨어요? 김혜원 씨가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성그룹의 진짜 설립자는 강여사, 나영애 씨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강여사의 친손녀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영애 씨와 한 남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있었어요. 그 아기가 저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영애 씨가 정말 제 어머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김혜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영애 씨와 강 여사가 대표님을 보육원에 버린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재산 상속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강 여사가 대표님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나영애 씨는 그게 싫었던 거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표님을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몰래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강 여사께는 아기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했고요. 그럼 할머니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건가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강 여사께서는 마지막까지 대표님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김혜원 씨가 오래된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만약 내 손녀 은서가 살아있다면 아성그룹의 모든 재산을 그 아이에게 물려준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할머니,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할머니를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 DNA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겁니다. 나영애 씨가 대표님이 아성그룹의 상속자라는 걸 알고 미리 손을 쓴 거예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나영애 씨의 눈물도 성준 씨와 유진 씨의 환대도 모든 게 제 재산을 노린 연극이었다는 것.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나영애 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거든요. 하지만 대표님이 그들에게 속고 있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혜원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아성그룹의 진짜 재정 상태입니다. 그들이 대표님께 보여준 건 조작된 자료였어요. 서류를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성그룹은 이미 5년 전부터 거의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나영애 씨 일가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서 사치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들이 대표님을 찾은 건
순전히 돈 때문입니다. 대표님의 디자인 숲을 이용해서 아성그룹을 살리려는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그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는지, 왜 계속 투자를 부탁했는지, 왜 제 의견은 무시했는지. 대표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김혜원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42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가족. 그 가족이 저를 2번이나 버렸다는 것.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또다시 욕심 때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영애 씨였습니다. 은서야, 요즘 왜 연락도 안 하고 회사에도 안 나와? 사와 차가운 복수의 서막.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영애 씨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김혜원 씨가 준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나영의 일가가 저에게 한 짓들을 똑같이 되돌려줘야겠어요.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들이 저를 2번이나 버렸잖아요. 제 손에 든 유언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 내 손녀 은서가 행복하기를. 할머니,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그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민준 씨, 아성그룹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회계 조작, 횡령, DNA 검사 조작, 모든 것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뭐예요? 혹시 복수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에게 정당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42년 전에도 지금도 그들은 제게 정당하지 않았어요. 그 주말 저는 홀로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김혜원 씨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할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예요, 은서. 할머니의 손녀 강은서예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이제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것들을,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42년의 시간들을. 산소를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할머니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는 디자인 숲의 모든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오늘부터 아성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그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모두 철회하세요. 그리고 저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들에게도
아성그룹과의 사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런데 대표님, 아성그룹이 가족회사가 아니었나요?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애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갑자기 사업을 철회한다고?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나영애 씨,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 너를 속였다고. DNA 검사 조작한 것도, 할머니 유언장 숨긴 것도 제가 다 알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김혜원 그 여자가 입을 열었구나. 나영애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은서야, 내가 뭘 알든 상관없어. 어차피 넌 우리 딸이잖아. 딸이요? 42년 전에 저를 죽은 아이로 만들어서 버린 분이 지금 딸이라고 하세요?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 할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우셨거든. 변명을 늘어놓는 나영애 씨의 목소리가 역겨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를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 지시했어요. 언론사에 연락하세요.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하시겠어요? 네,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나영의 일가가 저에게 한 짓들을요. 그날 밤 저는 기자회견 원고를 썼습니다. 4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을, 할머니의 억울함을, 제 상처들을 모두 담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나영의 일가와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오화 심판의 칼날을 겨누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선 건 처음이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숲 대표 강은서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42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집중되었어요. 저는 아성그룹 나영의 회장의 친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2번이나 버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42년 전 저는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죽은 아이로 위장되어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 재산을 노린 나영의 일가가 조작된 DNA 검사로 저를 다시 찾아왔죠.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아성그룹의 회계 조작 자료, 횡령 증거, 그리고 제 할머니께서 남기신 진짜 유언장까지. 서류들을 들어보였어요. 나영의 일가는 저를 이용해 부도 위기의 아성그룹을 살리려 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2번이나 저를 배신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강 대표님이 아성그룹의 진짜 상속자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할머니 강 여사의 유언에 따르면 저는 아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나영애 회장 측의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그분들은 아직도 저를 속이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나영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은서, 너 미쳤어? 우리를 이렇게 망신을 줄 거야? 망신이요? 진실을 말한 게 망신인가요?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는 거야. 가족이요? 언제부터 저를 가족으로 봤나요? 성준 씨가 전화를 가로챘어요. 야, 강은서, 내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거야? 우리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요? 제 돈만 노린 게 잘해준 건가요? 돈?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뭔 상관이야. 그들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주말 아성그룹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사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투자자들도 발을 뺐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아성그룹의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나영의 일가, 친딸 이용한 기업 사기 의혹, 42년간 숨겨진 상속 조작 스캔들, 아성그룹 부도 위기, 임직원들 집단 사직,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월요일 검찰에서 나영의 일가를 소환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였습니다. 민준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대표님, 나영의 일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요? 왜인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대표님,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할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할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바람만 불어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묘비에 새겨진 할머니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가짜였고, 진짜 가족인 할머니는 만나지도 못했고, 눈물이 또 흘렀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육화 파멸, 그리고 새로운 시작.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석에는 나영애 씨, 성준 씨, 유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피고 나영애는 업무상 횡령, 사기, 유전자 검사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 강성주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6년, 피고 강유진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4년. 나영애 씨가 울부짖었어요. 은서야, 엄마를 이렇게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설사 그들이 저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나영애 씨는 제 친어머니였거든요. 성준 씨가 소리쳤어요. 다 강은서 때문이야. 걔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유진 씨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 언니 정말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준 씨가 제 팔을 붙잡아 줬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준 씨, 제가 너무 잔인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대표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안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아성그룹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제게 넘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재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고아원 아이들을 돕기로 했거든요. 대표님, 정말 좋은 결정이시네요. 민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단 이름은 강여사 장학재단으로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걸고 할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하려는 거였어요. 몇 달 후, 저는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그곳이었어요. 은서야, 정말 많이 성공했구나.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저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언니, 언니도 여기서 살았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응, 언니도 여기서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언니도 엄마 아빠 없어요? 응, 없어. 하지만 괜찮아.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거든.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게도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민준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아니에요. 민준 씨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대표님,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네, 그럴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민준 씨처럼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6개월 후 저는 민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은서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핏줄의 배신은 저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혈연보다 더 끈끈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요. 디자인 숲은 더욱 성장했고 강여사 장학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나영의 일가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 나영애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은서야, 엄마가 잘못했다. 너를 진짜 딸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할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께서 바라셨던 그런 사람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쓸어줬어요. 할머니가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이 뭔지. 민준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핏줄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아물었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42년 만에 찾은 진실은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핏줄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핏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연들, 그것이 진짜 제 가족이었거든요.